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웰이 시작되기 전에 저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스웰 때 가격 펌핑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막상 스웰이 들어가고 나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식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시간 유동성, 이 엑스래핏 사용하는 곳들도 2배 이상 늘었죠. 더 나아가서 엑스래핏 송금로 확장, 엑스커런트 사용자의 엑스래핏으로의 전환, 그것도 은행이,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달해드렸었는데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에 악플이 달리고 막 실효율가 찍히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황당해요. 다른 암호화폐들은 조그만한 호재가 나와도 가격 펌핑이 미친듯이 오는데 이상하게 리플사와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인이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꺾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겠지만은 가격 떨어지는 것이 사실일지언정 리플사의 사업 발전도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수요일 2일차 있었던 일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발표와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빵형과 머니그램의 CEO죠. 알렉스 홈즈의 ODL 관련된 패널이 있었습니다. 자, 머니그램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을 하는데 주력으로 이제 ODL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머니그램의 전체 송금량의 10%만 이 실시간 유동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2019년 말까지 4곳의 엑스래핏 송금로를 추가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멕시코 한 곳이라고 치고 필리핀과 호주를 포함시킨다라고 할지라도 2곳을 또 추가적으로 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2곳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니그램의 CEO는 이 송금 시장의 변화와 송금 업체들이 갖는 압박감, 경제와 산업 곳곳으로 돈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머니그램은 그들이 사용을 했었던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더 잘 활용하고 그들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렉스 홈즈는 머니그램은 리플사와 함께 더욱더 빠르게 이 실시간 유동성 ODL을 전 세계로 확장하여 리플렛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ODL에 관한 신뢰가 굉장히 두텁고 하루빨리 더 이것을 확장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리플사의 블로그는 끝으로 리플사와 머니그램은 함께 손잡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제 목소리만 들으면 섭섭하니까 이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육성을 또 들어봐야겠죠. We're pushing almost today about 10% of our volume that we normally do to Mexico through the ODL platform. It's working extremely well. We've now opened into 4 new corridors that we're beginning to scale, and I think that those will continue to ramp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And you know, 예, 여기까지 실제로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 패널을 끝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또 가졌었는데요. 이 악동 마이클 에딩턴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렉스 홈즈에게 한 질문이고요. 자, 머니그램과 리플사의 파트너십이 당신이 인생에서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이었습니까? 뭐 이제 거의 농담조라고 볼 수 있죠. 빵형도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알렉스 홈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분이 이제 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인온 트랜스퍼 리플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회사죠. 여기서 카밀 정씨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블록체인이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들의 송금이 편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게 블록체인 덕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원 트랜스퍼에서 제공을 한 엑스커런트 사용 볼륨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분도 수요일에 직접 참석을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소식 전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비테크로 넘어갑니다. 비테크 역시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비테크의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고객들은 거래 비용을 총 1,400만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스웰 현장에 직접 참여했었던 레오나이더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테크 역시 ODL 엑스래핏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커런트에서 엑스래핏으로 넘어오는 또 한 명의 고객을 저희가 목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송금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비테크가 송금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리플사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수혈 참석자가 공유를 해준 이 정보인데요. SBI 레밋 같은 경우는 100억 옌을 달마다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나중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부 다 XRP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SBI 같은 경우는 또 태국의 시안뱅크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과 업데이트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수요일에서 또 다른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플넷 홈, 리플사의 새로운 제품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리플넷 홈은 리플넷 고객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업들과 은행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넷 홈에 관한 설명 영상이 또 올라왔어요. 한번 잠깐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future of RippleNet Home. Imagine an entirely new experience where you can get insights about your company's payment flows and performance in real time, as well as intelligent suggestions for how you can grow your market share and increase your competitive advantage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As you explore and interact with the network, growth opportunities for your company get surfaced to improve your capabilities in an existing corridor or expand into a new one. Evaluate the size and potential of a market and immediately find a partner that best fits your business goals. Get to know your potential partner, their capabilities, and perform the necessary due diligence, all within RippleNet Home. Then send a request to get connected instantly. Receive new opportunities to connect with RippleNet members that can offer you low rates and instant settlement with on-demand liquidity. Manage and respond to all of your inbound requests in one central place from wherever you are. And watch as your network and your reach continue to grow. Track all of your payments on RippleNet with smart automation that reduces errors. And analyze your transaction history to understand how you can fully optimize global payments at your company. This is just a glimpse of what's in store for RippleNet Home. What else can you help us imagine? 자, 리플사의 새로운 제품 리플넷 홈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플넷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함께 잘 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주는 것인데요. 각 멤버들의 정보들을 보고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다면 바로 즉시 마치 페이스북에서 친추했듯이 연결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리플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무조건 리플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발과 발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면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고객들을 앞으로 유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웰 2019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외에 더욱더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제가 항상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스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런던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개최가 될 것이고요. 벌써부터 계획을 짜놓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어서 몇 가지 사진들과 작은 정보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리플사 싱가포르 지부 사무실의 사진입니다. 잘 꾸며놨죠? 특히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DBS 은행이 스웰에 참석해가지고 단독 패널을 갖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DBS 은행과 리플사의 파트너십 같은 발표 또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제이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 분이신 것 같죠? 교포이신 것 같은데
포브스 그리고 UNC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또 빵영을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제가 기대하고 나중에 공유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싱가포르까지 날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할 정도니까 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수요일에 참석한 로저버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째서 참석을 했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제 수요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왔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한편 몰타에서는 코인필드의 CEO가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든든한 아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몰타에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함께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솔로제닉과 XRP 레저에 대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가졌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소니 팜플리아노가 최근에 또 다른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빵영과의 팟캐스트 후에도 XRP에 대해서 완전하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안소니 팜플리아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능적으로는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정을 해버린다면 자신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XRP를 또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바로 비트코인과 XRP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고요. 리플사의 고객 중에 한 명이죠.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 마크 카니가 다가오는 1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식을 퍼와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카페인 것 같은데요. 카페X라고 해가지고 XRP 로고랑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2일차에 있었던 일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소식들은 나온 것이 맞죠. 여러가지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바랬었던 가격 펌핑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그것에 대한 분노로 그냥 휩싸여가지고 남 탓하고 욕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 저도 좀 아쉬운 게 이 수요일 첫째 날에 XRP가 올라가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좀 도와줬었다라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조금이라도 횡보나 펌핑을 좀 해줬다라면은 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펌핑이 안 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개미들이 XRP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때도 펌핑이 안 오고 온갖 좋은 소식에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는 XRP, 이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 투자에 관련된 전략의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가격에 상관없이 이번에 리플사가 거둔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저는 XRP를 홀딩할 것이고 영상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머니그램의 새로운 송금로드를 확장, 비테크의 엑스레피스로의 전환, 그리고 리플넷 홈,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먹고 힘내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끝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명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동네를 한 바퀴 산책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